그럼 지금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하는 북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연자이신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의 저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상주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미래를 묻는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어떻게 변했고 그 변한 환경 속에서 갈등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 갈등의 핵심에 인공지능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 1년 반 여러분이 직접 피부로 느꼈지만 세미나가 취소되고 강의도 취소되고 콘서트도 취소되고 전부 다 온라인, 줌으로 강의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BTS도 온라인 공연을 하죠. 여러분도 대부분 넷플릭스로 영화관에 가지 않고 넷플릭스로 영화를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기보다는 챗봇과 대화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와 대화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음식을 식당에 가지 않고 배달시켜서 먹게 되고 아마도 우리 과학기술의 인류 역사상 백신 개발이 1년 안에 이루어진 것은 이 코로나 덕분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 걸리던 백신 개발이 1년 안에 백신이 개발되었다. 이것도 코로나라고 하는 저희가 14세기에 어떻게 보면 흑사병의 버금가는 커다란 충격과 변화를 준 게 바로 이 코로나인데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바로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이 변화의 공통 요소, 이 변화를 일으킨 장본인은 바로 인공지능, 로봇인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으로 우리는 사실은 많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게 됐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인공지능에 의한 서비스를 받습니다. 청소도 인공지능이 해주고 소피아라고 하는 로봇이 처음으로 시민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로봇도 사람과 함께 같은 시민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인공지능이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 자원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으면 인공지능은 깡통이죠. 로봇은 깡통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을 좌우한다. 나의 개인정보, 우리가 생산해낸 정보, 우리가 계속 데이터를 생산하죠. 제가 오는 동안 어떤 경로로 왔는지, 몇 시간 걸렸는지 모든 데이터를 제가 생산해서 내비게이션 회사에 제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생산하고 내가 가진 데이터가 나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제가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2016년 5년 전이죠. 이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 세기의 바둑 대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이세돌이 딱 한 번 이겼던 것도 사실은 기적이죠. 왜냐하면 알파고는 사실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서버 무려 300대가 같이 바둑을 둔 것이고 그 300대의 서버 속에는 1200개의 CPU가 함께 말하자면 1200여 개의 두뇌가 한 명의 이세돌이라고 하는 한 명의 두뇌와 싸웠으니까 하드웨어 측면에서 이세돌이 한 번이라도 이긴 것은 기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알파고가 이세돌과 바둑 대결을 하기 전에 무려 3천만 건의 바둑 기보를 공부했다는 거죠. 이세돌은 아무리 뛰어난 바둑 천재이라 할지라도 3천만 건의 기보를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밥 먹어야 되죠. 자야 되죠. 인생의 3분의 1 정도는 없어지고 나머지 3분의 2 여기에 아무리 시간을 많이 쏟아부어도 3천만 건의 기보를 공부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기는 게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사회적 갈등은 바로 이러한 인공지능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버의 예를 들면 우버가 운전자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승객을 태우라. 승객 목적지 요금과 함께
승객을 태워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죠. 그러면 우버 드라이버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할 수 없을까요? 대부분 다 승낙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절을 하게 되면 제재가 따르는 거죠.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 우버가 드라이버가 얼만큼 그 친절하게 했느냐 고객 평가를 다 수집을 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평가 결과를 가지고 그 우버 운전자에 대한 제재 내지는 고가 성적에 반영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인공지능에 의한 노동 관리는 이제까지 20세기까지 우리 인류가 생각해온 그런 노사 관계와는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차원의 노동 갈등, 노사 문제에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갈등인데 반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은 더 많습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를 둘러싼 갈등이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갈등은 더 심각하고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갈등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기획팀이 사전에 준비한 질의와 현장에서 진행되는 실시간 질의를 담은 2부 저자와 독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슈였던 AI 이루다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네요. 최근 AI 이루다는 불법적인 정보 수집과 혐오적 표현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향후에도 데이터 수집에 중요한 AI 분야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인간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장기적으로 AI 산업도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AI 이제 이루다에서 그 폐해가 드러나서 이루다가 서비스한 지 몇 주 만에 이제 중지가 됐는데 그 폐해의 핵심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제 성차별, 성희롱 발언을 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결국 데이터 자체가 이제 오염돼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생산해낸 카톡배와 100억 건을 학습을 해서 그런 이제 대화를 하게 된 것이니까 사실 궁극적으로 묻는다면 이루다의 실수는 사실은 우리들 자신의 실수죠. 우리가 내뱉은 대화를 그대로 학습해서 나온 그런 문제 발언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교육하고 앞으로는 이루다가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래야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이제 데이터 자체를 우리가 오염된 데이터를 어떻게 필터해서 없애느냐 그리고 알고리즘 자체를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거 이런 두 가지가 큰 이제 단기적인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질문은 용민 학우님이 네. 뽑도록 해보겠습니다. 로봇 인지 감수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로봇 인지 감수성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하고 그것의 실현을 상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로봇과 함께 공존하고 로봇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으려면 로봇의 시각에서 현재의 제도를 봐야 그 제도를 우리 새로운 로봇과 공존하는 시대에 맞는 우리 모두가 득을 보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로봇 인지 감수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간과 똑같은 공부를 하고 데이터를 학습하고 우리 인간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군요. 뭐 별로 새로운 게 없어요. 책을 읽고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서비스는 우리 인간들이 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과 똑같은 것을 하는데 로봇에게는 왜 그렇게 많은 법적인 규제가 있느냐? 이것은 현재의 법제도가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로봇에게 친화적인 법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제 로봇 인지 감수성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북콘서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21년 명지대학교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기획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서해를 맡은 임채영, 강용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 감사합니다.